먼저 말씀드립니다. 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드는 것이고요.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특정 종목을 사고 팔라고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.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요즘 시장 보면 말이죠. 너도 나도 코스피 8천을 외치고 있습니다. 온통 장밋빛 전망뿐인데 과연 그럴까요? 이 화려한 잔치상에 숨겨진 가시는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? 만약 2026년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코스피 8천이라는 이 숫자만 보고 기술주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한번 들어보셔야 할 겁니다. 오늘 제가 유안타증권에서 나온 8,000피 가는 길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리포트를 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. 하지만 단순히 리포트 내용을 요약해드리는 게 아니고요. 제가 20년 동안 퀀트 전략가로 시장을 봐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리포트의 행간에 숨어있는 진짜 속뜻,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대비해야 할 리스크의 민낯을 샅샅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처음엔 왜 다들 이렇게 환호하는지, 그 다음엔 그 속에 숨은 함정은 없는지, 그리고 데이터로 한번 까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전 전략까지 짜보고요. 마지막엔 결국 어떤 투자자가 살아남는지에 대한 제 생각도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시장이 왜 이렇게 들떠 있는지, 다들 왜 코스피 8천 하는지 그 근거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. 네, 바로 이 숫자죠. 8천. 유안타증권 리포트에서는 이걸 베스트 시나리오다 이렇게 부르더군요.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데이터로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림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 시장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? 자, 그럼 왜 8천까지 간다고 보는 거냐? 근거가 크게 4가지 정도 되더라고요. 첫째는 글로벌 경제가 아주 딱 좋다는 거죠.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른바 골디락스 상황이라는 거고요. 둘째는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. AI 반도체 슈퍼사이클. 거기에 정부도 증시 띄우겠다고 나서고 동학개미들도 돌아온다. 이 박자가 따뜻 맞으면 8천도 꿈은 아니다. 이게 지금 시장의 생각인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떠세요? 마음이 막 급해지죠. 당장이라도 풀매수해야 할 것 같고. 근데요, 제 20년 경험상 이렇게 모두가 한쪽만 바라볼 때가 사실 제일 무서운 법입니다. 이제부터 이 화려한 잔치상 밑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들을 하나씩 뽑아보겠습니다. 물론 이 리포트에서도 단기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요. 예를 들면 트럼프가 다시 돌아와서 관세 때리는 문제라던가 저기 중동에서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당장 3월 FOMC에서 연준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. 이런 거죠. 그러니까 8천이라는 목적지가 저기 보이는 건 맞는데 가는 길이 순탄한 고속도로가 아닐 수 있다.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이 차트,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 여기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. 위에 있는 VIX 지수, 이건 주식시장의 공포지수인데 아주 낮죠? 겉으로 보기엔 시장이 정말 평화로워요. 그런데 말이죠, 그 밑에 있는 무브 지수, 이건 진짜 똑똑한 돈들이 움직이는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거든요. 이게 지금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. 이 둘이 따로 노는 영상,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도 딱 이랬습니다. 태풍 전의 고요함 같은 거죠. 겉은 잔잔한데 물밑에선 이미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겉으로 드러난 숫자 말고 데이터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시장의 진짜 얼굴, 그 민낯을 한번 들여다보시죠. 리포트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. 지금 코스피 PE가 한 10.5배 정도 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평균 수준이다. 그러니까 이 숫자만 딱 보면 생각보다 안 비싸네? 더 가도 되겠네?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죠. 근데 제 눈에는 이게 딱 평균의 함정으로 보입니다. 왜냐하면요, 저 10.5배라는 숫자 안에는요, 지금 AI 때문에 시장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삼성전자, 하이닉스, 이 두 공룡이 지수를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는 효과가 숨어 있거든요. 만약에 이 두 회사를 싹 빼고 우리 시장의 진짜 체력을 본다? 그때도 과연 이 평균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? 우리가 숫자를 볼 때 그냥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플랜 B, 아니 플랜 C까지도 생각을 해둬야 돼요. 과거 데이터를 까보면요, 그냥 가벼운 조정이다 싶으면 한 10% 정도 빠졌어요. 근데 경기 침체급이 오면 마이너스 20%, 2008년이나 코로나 때처럼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기가 오면 마이너스 30%는 우스웠죠. 8천, 9천 가는 상상, 물론 즐겁죠. 근데 그 전에 내 계좌가 마이너스 30%를 견딜 맷집이 되는지부터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분석은 이쯤 하고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야죠.
그래서 어쩌라고.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. 지금부터는 이 복잡한 시장에서 우리가 당장 3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주 구체적인 실전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. 리포트 내용하고 제 생각을 좀 섞어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. 포트폴리오를 3개의 층으로 쌓는 겁니다. 가장 중심부, 핵심 자산에는 지금 시장의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반도체를 딱 박아두는 거죠. 이건 뭐 선택이 아닙니다. 필수예요. 그리고 그 주변을 맴도는 위성 자산으로는 미국 정책 바람을 탈 수 있는 조방원, 조선, 방산, 원전 같은 애들로 추가 수익을 노리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가장 바깥쪽에는 단타 개념으로 실적은 괜찮은데 너무 많이 빠졌다 싶은 종목들로 전술적인 베팅을 살짝 해보는 겁니다. Short Equity Duration. 또 어려운 말 나왔죠? 이거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빨리 돌려받는 게 좋잖아요. 주식 투자도 똑같아요. 10년 뒤에 대박 날 거라는 꿈 같은 이야기보다 지금 당장 돈 잘 벌어서 배당이든 자사주 매입이든 주주한테 빨리 돌려주는 회사가 더 안전하다는 개념이에요. 시장이 불안할수록 이런 짧고 굵은 주식들이 빛을 발하죠. 아까 말씀드린 낙폭과대 실적주들이 바로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고요. 자, 이 표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전략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. 반도체, 이건 우리 포트의 심장, 핵심 자산이죠. 중공업, 자본재, 실적 좋으니까 위성 자산으로 괜찮고요. 증권주는 시장이 더 뜨거워질 거라는데 거는 전술적 베팅에 가깝겠죠? 바이오나 미디어는 어때요?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튀어오를 걸 기대하는 이것도 역시 전술적 베팅 영역인 겁니다. 각자의 성격이 다 다르죠?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딱 한 대 묶어서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그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. 지금 시장에서는요, 딱 2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첫째, 나는 단기 변동성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잠시 관망하면서 폭풍호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. 반면에 이런 조정은 결국 기회다라고 믿는 분들은 오히려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비중 확대를 노릴 수 있겠죠.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. 이건 순전히 본인의 그릇, 즉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니까요.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투자의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거.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맞추려고 애쓰는 건 솔직히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겁니다.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를 땐 이렇게, 내릴 땐 저렇게 각 시나리오에 맞춰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정해놓고 그저 원칙대로 움직이는 것뿐이에요. 꼭 기억해 주십시오. 주식시장은 점쟁이처럼 미래를 맞추는 곳이 아닙니다.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대응하는 생존의 무대죠.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.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이 시장을 보는 눈, 그 프레임워크를 한 단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.